그 다음에 이제 송 전 대표는 이제 아마 출석을 해서 그냥 돌아온 것 같고 또 하나 어제 논란인데 어제 단독으로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태용호 네. 태용호 최고위원이죠. 이 사람이 보좌진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봤어요. 들으셨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서 네. 대통령 편을 들어달라. 일본과의 관계 뭐 잘했다고 얘기해달라. 실드를 쳐줘라. 그러면 공천 보장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그 했어요. 탄핵 사유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왜냐면 그 녹음, 이거는 아니 녹음 녹음한 목소리가 있으면은 그 무조건이잖아. 증거 빼박이잖아. 빼박.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진복하고 그 태영호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있으면 빼박인데 예. 이게 들은 얘기를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자기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이진복 정부수석은 뭐라 그러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태영호도 아니 그냥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뭐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쟤들은 항상 그러지 뭐 쟤들 뭐 그러니까요. 자기가 했는데 안 했다랬잖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빼박이 되려면 사실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녹취가 돼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의 얘기가 녹취가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보좌진한테 얘기하는 녹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한 달이 건너가는 나는 건데 그거 보면서 이게 예.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 태용호라는 사람이 예. 평상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좌진이 다른 놈도 아니고 보좌진이 이걸 녹음했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가 거죠. 뭔가 이제 태용호한테 평상시에 불만이 있거나 평상시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갑질을 당했거나 그러니까 너 나중에 보자 그래가지고 녹음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녹음은 남의 녹음을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최진봉 교수가 네, 평상시에 보면은 막 되게 쌍스러운데 내가 녹음 안 하잖아. 뭔 그거랑 소리예요? 똑같은 거지. 무슨 말도 이걸 안 되는 왜 해? 거짓말을. 아니 이거 말하자면 이 양반이 발가락을 보면 진짜 뭐가 잘못됐나 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도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녹음 잘 안 하거든. 네. 근데 그걸 왜 녹음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를 발설한 게 제공을 한 예. MBC 제보한 그 보좌관이 평상시에 태영호를 싫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관없.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녹음을 했는지 아직은 몰라요. 제보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태영호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가. 그렇죠. 그러진 않죠. 이제 보좌진이 했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게 태용호가 그럼 굳이 태용호 의원이 보좌진한테 굳이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럼 지으면은 쟤네들은 뭐 다 소설 쓰는 거야 또? 그러니까 소설.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예. 있는 얘기 사실인데 그게 이제 본인만 그러니까 이진목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까지 같이 섞었으면 좋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전달하는 거라 저렇게 발뺌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음. 이번에 박미에서도 그랬잖아. 뭐 100년 전에 대한 그 아픈 과거를 사과하는 거를 저는 그랬는데 그게 저는이 아니고 일본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일본은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더 이상하더라고 그게요. 그런 경우에 그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잖아. 그래도 이번에 또 보면은 핵 공유한 느낌을 갖는 게 느낌. 핵 공유한 느낌을 갖는 게 네. 핵을 갖지 않은 거와 다를 게 없다. 뭐 이상하게 이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저도 말로 먹고 사는 놈인데 평생 말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지쳐. 지친다. 그거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는 지치지만 힘을 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안 지치려고. 아니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가. 핵을 공유한 거 같은 느낌을 느낌을 가졌을 때 받을 거다. 느낌을 느낌을 받는 거랑 핵이 없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뭔 소리 대한민국 살면서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런 말이. 그러니까 공유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네. 아니 일단 공유할 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공유할 핵 자체가 없어요. 없죠. 근데 무슨 공유를 하냐고요. 짝사랑이지 짝사랑.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공유라고 하면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걸 갖다 놓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공유라고 하는 그럼. 거예요. 근데 그 최종 결정은 바이든이 하는 건다고 바이든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슨 그게 공유예요. 그냥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핵 좀 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그거를 공유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그런 그치. 능력, 그런 관계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저기 그 MBC 문화방송국 내가 공유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해요? 내 것처럼 어떻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신적 안도감을 갖고 있지. 제정신이에요? 뭔 소리예요 지금? 그 얘기야. 최진봉이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예.
우리 대통령실의 아니 나는 관계자분께 서승만 박사한테 제정신이냐고 물어본 그 거예요. 말이 그거지 우회에서 얘기한 거지. 이 사람이 뭐 우회 이렇게 저는 말하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서승만에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뭐냐면 핵 공유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아유 진짜 어처구니 없고 너무너무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제 많아. 태영호 의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태영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공천 개입이에요. 그렇죠. 공정 개입하면 안 예, 되지. 예, 그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그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해서 그 처벌받았어요. 네. 법적으로. 그쵸. 네,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공천은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내가 그럼요. 공천 받을 수 그러니까 예. 태용호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 일본에 대해서 좀 일본 한일 그거 정상회담 칭찬 좀 해주고 이래야 되겠다. 대통령실이 다 본다잖아. 그러면 나 다시 공천해 준다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태호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나 봐. 그렇지 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 그런 거 확실히 시나리오가 딱 앞뒤가 나오네. 외교 청서에서 일본에서 밝히는 외교 청서에 따르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우겼잖아요. 그걸 비판해야 되는데 옹호를 했어요. 물론 뭐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을 옹호한 건 아니지만 외교 청서의 내용 중에 한일 관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칭찬했거든요. 실드를 치는데 네.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서승만 TV에서 막 엄청나게 욕을 했거든. 저게 그 이야기인 건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뭐야? 아 이게 최영우 의원 측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본 의원실의 내부 보좌진 회의 녹취록이 유출되어 보도되는 강한 모은 유감을 표하는데요. 뭘 그다음에- 유감을 표해 자기네들이 유출시킨 건데. 그 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나 언급 사실이 없다고 봐. 저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아니라고 쟤네는 아니야. 그런 네. 적 없어. 그건 이게 아니야. 들켜도 그러니까 들켜도 이건 아니야.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겨.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래요. 근데 과장을 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과장이라 그럼요. 하면 예, 있는 걸 내용을 부푸는 좀 거지.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부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진복 수석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사이에 지극히 공무상 비밀이래요. 저게 회의 내용이 불순한 목적은 무슨 불순한 목적인데요? 아니 언론이 저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게 사실이라면 그럼. 저건 불법적인 일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하고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아니 그리고 그걸 저기 저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를 네. 저 MBC 기자가 가서 저기 사무실에 몰래 가서 그거 압수수색한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기 있는 사람이 보좌관이 누군가를 유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자체가 문제 있는 거지 무슨 그렇지. MBC가 유감이야 유감은. 그러니까 저게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하는 무슨 유감을 표해 사과를 해야지. 지금 유감을 표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사과하고 네.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화가 나서 야 저 새끼 잘러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누구 태용호지. 아 태용을 국회의원이 자를 수는 없어요. 아니가 정무수석은 자를 수 아니 있지. 자른다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국회의원 옷을 벗기라는 게 아니고 네, 네. 국힘에서 쫓아내라고 할 수는 있지 저기. 아, 그럴 그렇게 수도. 그렇게 가야지. 아니, 계속 지금 헛발질하고 있잖아 국힘에서. 그래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됐어요. 회부돼야지 저건 당연히 회부돼가지고 네.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나는 국힘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국힘 자체에서 태영호가 하는 그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툭하면 말하는 거 뭐 4.3이 김일성이 시켜서 한 거니 뭐 저거 어떻게 그게 무슨 근거로 얘기하니까 북한 드라마에서 봤다는 등 개소리라고 있는데 그러면 드라마에서 누가 칼 맞아서 죽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탤런트가 진짜 죽어야 되는 거야? 저 도라이 아니야? 드라마에 출연해 보셨잖아요. 서승만 박사. 많이 했잖아요. 1일 연속극, 주말 연속극 특집 다 해봤죠. 주인공 돼봤는데 심지어 개그맨 중에서 내가 MBC 특집극 주인공을 했어서 태평천하라고 아, 드라마가 망해서 그렇지. 본인이 주인공에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 이 사람아. 그 드라마 나 혼자는 모노 드라마냐? 나 혼자 나가겠냐고. 그럼 내가 망한 거야? 나 혼자 나가서? 이 프로는 제가 진행하는 게 잘 되고 있잖아요. 뭐가 잘 돼? 지금 저기 잘 돼요. 우마이 TV에서 제일 안 좋은데 뭘 시청률. 제일 안 좋아? 지금 잘 봐. 아이고 제일 잘 240명 되고 들어와 있네 있거든. 이런. 아이고. 진짜로? 그래 이제 무슨 거짓말을? 240명 들어와 있어 지금 최진봉 때문에. 아니 방 기자 240명 진짜로?
800명. 거짓말을 이렇게 자꾸 내가 찾아볼 거야 진짜 이러면 확실히 얘기하세요. 찾아봐라 봐라 여러분. 최진봉에 대해서 참 피곤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뭘 또? 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구독을 안 해놨습니다. 도라이 오마이TV 했다고요. 내가 몇 번. 노봉만 이런 거 안 해. 이 했다고. 지난주에 내가 여기서 구독 시켜준 거잖아. 강제로 뺏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매불쇼도 안 어쨌든 하고 다 안 해. 방 기자 구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구독도 안 하는 인간이 아이고 참. 그래서 어쨌든 이 태영호 의원의 이런 태도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밝혀졌으면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유감 표명보다는 그 사과를 해야지.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유감 표명을 했는데 유감 표명을 할 게 아니고 이건 사과를 해야죠. 아니 근데 그 유감이라는 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 MBC나 이런 데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책임을 그러니까 떠넘기고 그게 있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거지 그게. 네. 사과를 해야지. 사과해 개사과라도 해 개사과. 고양이 사과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천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공천 문제에서 이 그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런 얘기잖아요. 검사가 많이 공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60명이 뭐 풀렸니 뭐 저거 그런 얘기가. 특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 거기 강남 이런 그렇죠. 데잖아요. 깃발만 송파, 꼽으면 개도 되는데. 뭐 TK 이런데 이런 지역에 검사들이 공천을 많이 그러면 이제 태용호 의원 지역구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 같아 태용호 불안하지. 의원. 본인은 불안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진복 수석이 물론 뭐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진복 수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심히 또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야 진짜 아니야? 그러면 진짜 이제 맞는 거지. 아니 근데 TK 맞는 의원들 거잖아. 네, 이런 여기 아니 사람들. 지금 저기 시나리오가 네. 딱딱 맞다니까요. 그렇죠. 정황상은 맞죠. 그다음에 이제 태용호가 다음번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안 됐어. 예. 그럼 진짜 이제 저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지. 북한 눈치 봐야지. 대한민국 사람들 욕 얻어 먹지. 진짜 그야말로 이중간 잡다니고 애매해진 거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꾸 김일성 거기서 배운 걸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볼 때는 태용호 의원은 김일성한테 배운 거를 사실로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아니 근데 거기서 뭐 미성년자 강간하고 도망왔다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안 되고 나면 그러니까 안 되고 나면 이제는 살벌한 거지 분위기. 뭐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니 그건 태용호 의원 저기 입장에서는 무서워해. 저기 워싱턴 포스트가 영국 거기서 나왔는데 어쨌든 방송통신 심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어쨌든 치사한 인간이네. 이건 서승만 박사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최진봉한테 꼭 들은 얘기입니다. 뭔 소리야?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서승만 끝까지 박사의 개인 의견. 물귀신 작전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귀신 작전으로 물귀신이 목사님을 끌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공천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천 경쟁하지 않겠어요? 나도 그럼 뭐 한마디 할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럼.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그럼 없는 더 거잖아요. 세게 이제 하겠지 다들 잘 그렇겠죠. 보이려고. 네, 아이고 네. 참. 그런 부분들. 근데 왜 대통령이 공천을 하나? 왜 갑자기 그건 저는- 아니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근데 되지. 지금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공천 안 하는데 김기현을 누가 뽑아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네. 이게 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가 대표되는 걸 보면서 야 대통령실의 입김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럼 공천도 분명히 개입하겠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알아서 기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뭐 김기현이든 누구든 예. 대통령한테 알아서 기는 게 지들이 뭔가 약점이 잡혔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 알아서 기는 거. 나는 그걸 지는 작년에 느껴봤다니까. 아니,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네, 그냥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게 대통령이 저 새끼 잘라 이러진 않았을 거야. 나 같은 거 신경 쓰겠어. 나 같은 거 신경 쓸 정도면 자상한 거지. 근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아닌데 알아서 그냥 기는 것 같아 지들이. 네. 김기현 그때 뭐 나경원 알아서 기고 중간에 사퇴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 양반이 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진봉 교수가 예. 뭐 당대표 나왔는데 중간에 간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 상대 자기랑 붙은 김기현이 나보다 뛰어나다 이래서 간둘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에휴 씨 그럼 너 뭔가 약점 잡힌 게 더 커?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생각했잖아. 옛날에 안철수가 대선 전에 하루 전날 갑자기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단일화하듯이 예. 알아서 기는 거. 예. 그건 본인이 뭔가 꾸려서 그렇다. 뭔가 이제 죄진 게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애들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근데 특이한 건 이런 거예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의원들 없잖아요. 있어요, 없지, 없어요? 없어. 없죠. 아니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없는데 뭐 수박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자꾸 민주당과 피해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찍소리도 못하면서 민주당은 맨날 이재명 대표한테 사법 리스크 그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앞서가잖아, 이렇게 얘가. 준비를 왜 앞서가자고 쓸데없이. 자, 쓸데없던 이한 거라 앞서가니까 좋지 뭐. 근데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대표에서 막 물고 늘어지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들 중에 거의 그러지 거의. 누구면 이름을 대보세요. 저기 그때 얘기했잖아. 최진봉 교수가 얘기했더니 내가 언제 얘기해? 그 뭐 많잖아. 그 박용진부터 해가지고 박용진, 이원욱이니 뭐니 많잖아. 이상민 많잖아. 김종민 많잖아. 맞습니까? 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딱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공천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공천권이 이재명한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있는데 저기 내려가지고 지들이 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그거지. 아니고 공천권을 시스템적으로 한다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라니까요, 제 말은. 만약에 이재명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못하지. 마음대로 그렇게 너 안 돼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안 그게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예, 그렇게 예.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반발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또 공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런 게 사실은 두 정당의 모습만 봐도 어느 정당이 더 민주적인 정당인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결국. 아니 근데 국힘은 공천을 하면은 저기 대통령이 하는 거냐고. 안 돼. 원래 말이 안 되잖아. 되죠, 그러면. 근데 김기현이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김기현이 과연 실제 소유주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려면 앞서 그래. 알았어. 김기현이를 무시하는 거야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잘 보이면 된다. 그렇죠. 김기현한테는 찍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김기현도 어제 그제 보니까 소리 내던데 뭐 당내에서 뭐 태영호든 뭐 김재원인가 김재원. 징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같은 급인데 지네끼리 막 죽기 자기로 싸우는 거 보면서 아이고 참 씨. 그래서 어제가 5월 1일이었습니다. 예. 김재원이 최고위원회에 왔습니다. 보셨어요? 김재원 못 봤어요. 최고위원이 참석했어요, 최고위원회에. 어, 근데 이제 그 왜 5월 1일 나온 줄 아세요? 왜? 4월 한 달 동안 외부 활동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안 왔어요. 4월 한 달 동안은 약속을 방송도 안 지켰네? 나오고. 약속 지켰네? 근데 딱 5월 1일 날 왔는데 어. 공교롭게도 5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이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사가 전부 김재원 기사야. 어. 윤석열 대통령 귀국 기사는 저 뒤로 밀리고 김재원을 징계하냐 마냐 이 문제가 그리고 어제 나와서 이제 또 발언도 했거든요. 예. 그 기사가 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 왜 지금 이 시간에 기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어제 방송하러 갔는데 패널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패널 이제 쉬는 시간에 이 XX 이러면서 거기 오늘 기어 나오죠. 하루 이틀 뒤에 나와도 되는데 하필이면 윤석열 귀국하는 날 나와가지고 기사 내용이 다 김재원 징계가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모르지 뭐. 왜냐면 그거는. 미국 순방에서 얻은 게 없으니까 괜히 기자들 아니 근데 붙어가지고 용산이 싫어했대요. 용산에서 용산에 그 그거는 저기 대통령실에서 돋보이고 싶은데 이래도 뭐안 돋보이지 않아 그러겠지. 딱 내리는 거 이거 막 사진 찍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묻혀버렸어 기사가. 야 김재원 나는 때문에. 대통령 내려올 때 예. 악수하고 막 잘 갔다 왔다 이러면서 김기현이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야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안쓰럽더라 한편으로. 왜냐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최고의 역대 최고의 성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정말로 앞서 말한 것처럼 김기현이나 사람이 과연 몰랐을까 이번 성과가 뭔지 알겠지. 알면서 그러면 정말 비참한 삶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쪼다고 그 두 가지 다 어떻게 보거나 좀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김기현 앞으로 나는 저기 좀 안쓰럽게 보기로 했어요.